안녕 여러분. 자, 다시 반갑습니다. 인가든에서는 여러분 중학교, 초등학교도 물론 중요해. 그러나 선생님들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그러면 그 특목고 입학이나 대학 입시를 많이 연구한 결과 중학교 2, 3학년 때가 장애물도 너무 많지만 이 3년간을 참으로 잘 만들었을 때 고등학교를 진짜 너무도 쉽게 공부도 잘하고 결과도 좋은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정말 선생님이 간절히 바라는 건 여러분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김정일도 무서워하는 중이병도 있고 또 하나는 친구 따라 강남 가서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는데 자기네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있고 또 하나면 하나도 안 멋있는데 막 멋있다고 막 각자 자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 귀여운 모습도 있고 여러분들의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꼭 가르쳐주고 싶은 세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공부를 잘하는 방법, 그 중에 하나가 사고력 독해, 그리고 또 하나는 문법을 원칙적으로 가르쳐서 고등학교까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문법을 가르쳐주고 싶고 또 하나는 무엇이 옳은 판단이고 무엇이 옳은 길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는 인생에 대한 진지함과 엘리트다운 사고를 가르쳐주고 싶어. 그 중에 하나가 즉 리딩에서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사고력 독해야. 여러분은 단순히 사고력 독해는 공부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안 그래. 여러분이 사고력 독해를 가리킴으로써 제대로 배우고 그다음에 제대로 알게 되면 여러분의 지적 능력은 아주 많이 성장해. 그래서 엘리트들은 곧 지식인이야. 그리고 그 지식인 중에서도 사고력이 좋은 사람들은 창의력과 창조 능력이 있어. 사람들이 논다고 해서 창의력이 생기지 않아. 깊숙이 이해하는 가운데서 창의력이 생기고 그리고 아이디어가 생기고 그리고 깊은 사고 속에서 여러분들의 실체들과 여러분들의 인식들이 커져. 선생님이 지금 아무런 마커 없이 여러분이 내가 얘기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들의 포인트를 알아서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은 지금 듣고 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일까? 실제로 체크해 보면 지금 여러분이 15명이 앉아 있는 동안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 의지와 내 생각과 똑같이 말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일까? 세상의 갈등은 이렇게 서로 의견과 생각이 다른 이해 속에서 나와. 내가 말한 걸 그대로 이해했다면 분명히 갈등이 없어졌겠지. 그래서 사고력이 좋은 사람은 많은 갈등 요소를 줄일 수 있어. 무식과 유식의 차이는 바로 이 사고력에 따라 달라. 말해도 못 알아들으면 무식한 거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과 그다음에 주위의 환경과 그리고 본인의 수준들이 모두 지식인을 향한 엘리트 환경으로 지금 조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완전 럭키한 거지. 그래서 리딩을 통해서 어떻게 사고력이라는 것과 그리고 사고력 독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 자, 첫 번째. 사고력 독해란 무엇인가?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가? 초등까지는 여러분이 흔히 대충 읽었는데 아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초등 독해야. 내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주로 내가 쭉 읽어봤더니 아는 게 있어. 그런데 거기서는 주로 초등 독해는 팩트를 체크하는 독해야. 팩트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팩트를 체크하는 초등 독해가 팩트 체크야. 그러나 중학교 이상부터 특히 고등학교의 모의고사나 그 이상의 모든 것들은 초등 독해가 아니라 팩트 체크가 아니라 사고력 독해를 원해. 사고력 독해는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내가 무엇을 강조하면서 포인트로 말하는가 요지고 또 하나는 무엇이 그 사람의 요지의 근거가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러면 사고력 독해뿐만 아니라 스피킹도 분명히 사고력 스피킹일 수 있는 것이야. 자, 사고력 독해는 즉 뭐냐면, 즉 리딩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리딩을 쭉 하다 보면 첫 번째, 문장의 이해가 돼야 돼. 두 번째는 문장의 이해가 되면서 동시에 단락의 요점이 정리돼야 되고 요지가 파악돼야 돼. 정확히. 세 번째는 요지들이 다 파악되면 글의 주제나 글의 요지나 들이 확인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네 번째는 글의 성격들이 파악돼야 돼. 전혀 다른 문제지, 얘와 얘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책을 읽어. 그런데 대충 알아. 만약에 팩트 체크를 하면 점수가 좋을지 모르나, 이러한 사고 독해 문제가 나오면 답 사이로 막 가. 아는 듯 하는데 점수는 안 나와. 그 중에 여러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많은 사람들은 시기를 적절하게, 즉 4학년 때 이후부터 여기서 일로 전환시켜야 되거든.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 초등까지 그냥 마구 막 편안하게 여러분 읽으시고 아시면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내면 여러분은 아는 듯 착각해 보여. 여러분 많은 분한테 콧바람을 넣을 수 있는 거란 얘기지. 그러나 중학교 이후부터는 콧바람이란 있을 수 없어. 특히 고등학교는 더 그래. 얘네들이 모두 이해돼야 돼. 이게 사고력 독해야. 그럼 언제요? 즉 읽음과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 그래야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서 지적인 능력을 증명하게 돼. 그게 바로 수능 독해야. 문장의 이해만 갖고 여러분이 독해를 잘한다 그러면 얘네들이 모두 틀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글의 구조. 요지를 하면 전적으로 글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고력 독해는 내가 글을 단숨에 읽으면서 이 5가지가 모두 처리되는 걸 사고력 독해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해. 그럼 완벽한 이해야. 독해라는 건 독파한다의 독파야. 그리고 해는 이해한다의 이해. 완전한 이해를 말하는 거야. 문장 이해했어요? 천만의 말씀. 이거 하나 갖고는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러면 그 다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한번 확인해 보자. 자, 잘하는 독해는 무엇인가요? 라고 해서 한번 체크리스트를 한번 볼까? 첫 번째는 문장의 이해가 돼야 돼요. 라는 내용.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 읽음과 동시에 단락의 요지가 파악돼야 돼요. 세 번째는 단락의 요지가 파악되면서 글 전체를 읽었을 때 글의 요지와 혹은 주제와 요지는 좀 다릅니다. 주제와 혹은 주장들을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글을 풀어가는지 글의 구조를 파악해야 돼요. 파악이 돼야 돼. 저절로. 글의 구조라는 것은 말하고 싶었는데 예시를 이렇게 들었네. 혹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고 자기 얘기를 했고 나란히 했네 하는 글의 구조들을 얘기하게 돼. 그러면 여기서 이 글을 선생님의 얘기를 듣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지금 여기서 허덕여. 첫 번째는 문장이 이해가 되려면 단어를 알고 표현을 알아야 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의미군이라는 끊어읽기가 돼야 돼. 근데 여러분은 성실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단어에서 이미 틀렸고, 그리고 의미군으로 읽는다는 건 리딩 스킬이 안 좋을 때 의미군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초등학교 때 단어 공부와 읽기를 시켰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야. 초등학교 때 성실하게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이미 베이직이 쌓여서 다른 것들에 대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레벨링이 정해지는 거야. 얘가 안 되면 무슨 레벨, 얘가 안 되면 무슨 레벨, 그다음에 얘네들이 안 되면 무슨 레벨. 이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 잘하는 독해가 무엇인지 이해되셨죠? 잘하는 독해라는 것은 단어와 의미군으로 필수적인 기초 실력으로 문장의 이해가 확실히 되고,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단락의 요지와 주제, 주장 혹은 글의 구조까지 모두 파악되는 것들을 잘하는 독해라고 그래.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완전한 이해를 하거든. 완전한 이해는
상대편의 글을 이해하거나 말을 이해해서 그 완전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적인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런 인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참 무서운 질문인데 그런 인구는 전체 인구의 6%가 안 돼. 그러면 우리는 왜 그런 것들을 해야 하냐? 여러분이 그 6% 안에 들 수 있기 때문이야. 우리 인가든 식구의 학생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칠 거고. 자, 그러면 그 다음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사고력 독해, 즉 머리가 돌아가는 친구들은 분명히 얘기되겠지. 문장의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단어와 표현을 해야 돼. 그런데 단어와 표현을 시험 테스트만을 위해서 공부를 해오면 본인 것이 되십니까? 왜 우리를 위해서 공부하나? 본인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인가든에서 해야 될 일 중에 자신만의 단어장을 만듭니다. 6개월 동안 한 레벨 동안 여러분은 거의 2,000개에서 5,000개 사이의 단어 리스트를 만들게 되십니다. 다음에 문장은 의미군으로 끊어 읽으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은 반드시 읽으셔야 하고, 다음에 의미군별로 그 내용들을 한 뭉탱이로 쉽게 이해해야 돼. 그게 흔히 말하는 paraphrasing이야. 두 번째는 읽으시면서 우리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요지를 정리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지가 정리되면 글의 요지나 전체 글이죠. 그 다음에 주장과 주제를 생각해 봐야 돼. 반드시 생각하시고, 네 번째는 글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 이런 것들이 수업 시간에 연습이 되고, 그리고 그 연습한 것들을 여러분이 활용하셔서 본인이 스스로 학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반드시 예습을 하셔서 이것들을 여러분이 적용시켜서, 즉 본인 것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게 됩니다. 공부는 양이 아니라 스마트하게 해야 돼요. 샘플링을 아주 잘 이해해서 그것을 본인한테 적용하는데 여러분이 요지를 써서 정리하고, 주제를 생각해보고 만들어내고, 단어를 정리하고 단어를 분석하고 의미군으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생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 공부라는 거야. 다른 게 아니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가든 수업을 통해서 이 사고력 독해,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세를 가르쳐내고, 그 생각하는 자세와 공부하는 자세를 가르쳤을 때 공부는 여러분한테 칭찬한다고 공부가 동기유발이 되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선물을 준다고 되지 않아. 그거는 일종의 사탕이야. 사탕은 뭐니? 다른데 몸에 안 좋아. 진정한 동기유발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서 그런 다음에 뭔가 알아갈 때의 희열을 느껴. 깊은 생각 속에 알아가는 희열이 있어. 그 희열을 느낄 때 저절로 동기유발이 되는 거야. 그 밑에는 반드시 성실이 깔려 있어. 성실은 인생이 가장 중요해.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다? 100% 성실해야 돼. 만약에 지금의 높은 레벨이 있거나 남의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레벨이 높다? 이 사람은 사고력 독해를 해낸 사람도 있겠지만 아직은 거의 없어. 성실을 깐 사람이야. 그래서 그건 인정해줘야 돼. 인가든에서 선생님이 꼭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야.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성실이야. 두 번째는 품위를 유지하는 예절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적인 능력을 가진 사고력이야. 이 세 가지 모토로 우리 인가드는 프로그램을 항상 연구하고 항상 만들어. 그리고 내가 얘기했잖아. 특허 낸다고. 그래서 선생님의 마음이 다른 선생님한테 전해지고, 그 전해진 마음이 여러분한테 전해져서 우리 인가든에 들어온 모든 학생들은 성실하고 우아하고
아픔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력이 있어서 창의력과 깊은 이해가 있는 지적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그게 선생님의 바람입니다. 자, 이번 달도 여러분 항상 기대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달마다 선생님이 혹은 무언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하고 싶어. 그러면 항상 이러한 방법을 써서 여러분을 만날 테니까 선생님을 만나면 안녕 여러분, 이거 기꺼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